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6일 일요일 아침 10시 45분입니다. 주말인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월화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때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은 뭐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 영상을 대체하는 거죠. 미국장 마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 급등했죠. 예, 나스닥이 3%, S&P 3% 올랐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단은 요즘에 이 정도 숫자에 놀라면 안 됩니다. 하락할 때는 4, 5% 하락하고 그러면 상승할 때는 당연히 3, 4% 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시장은 고변동성 상황이다라는 거. 3% 급락하고 4% 급락해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급락이지만 급락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3, 4%가 급락이 아니라면 이것도 급등도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반등에 불과한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3% 올랐다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시장이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 지금까지는 어떤 뭐 박스권, 뭐 좁은 박스권 내에서 지난주에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할지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어제 3%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뭐다? 이제는 위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가? 혹은 올라오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의미를 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그래서 S&P가 3,900에 터치를 했고, 그죠? 이미 개장 전부터 여기 저항이 어디였냐면 여기 고점 거기 3,800 한 40, 3,850 뭐 이 정도 되는 자리. 그나마 여기가 어떤 저항이었는데 여기 이미 넘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3,900까지 갔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는 매물대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뭐 3,800 정도 부근 3,800이나 3,850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3,800 여기 하여튼 이쪽 부근 넘어가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올랐죠. 올라서 딱 어딘가 저항 부근까지 왔습니다. 나스닥도 어떻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11,780이라는 자리를 제가 어떤 마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시작부터 넘어갔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달렸다? 12,200까지 거의 달렸습니다. 물론 200 터치는 못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거의 터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매물대가 없거든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들이 있었나 좀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 혹은 지금까지 이 지난 2주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나라는 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일단 말씀드려보자면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지난주 15, 16일이었나 14, 15였나 대충 이쯤이 FOMC 회의였습니다. 그죠? 6월 14, 15일인가 이때쯤이. 그리고 그 6월 10일쯤인가가 미국 CPI가 발표됐던 날이고요. 결과적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이 영향을 계속 받은 거예요. 6월 10일 날에 CPI가 발표됐는데 8.6인가 8.7 나왔죠. 그 숫자 때문에 미국이 75bp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15, 16인가 이때쯤에 75bp 기준금리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주 내내 뭐냐 이 75bp 인상한 게 맞냐 연준의 어떤 그 경제 전망 이런 게 맞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그래 우리끼리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뭘 했다? 여기 어디 싸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싸웠어. 그러니까 FOMC 회의나 CPI 발표 나면서부터 시장이 먼저 급락을 해 있었고 FOMC 회의 나니까 막상 이제 하락을 정지를 시켰고요. 왜냐? 어떤 악재의 선반영 개념으로 먼저 움직였으니까 지표 발표가 나오고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니까 막상 시장은 옆으로 박스권으로 기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합의를 보다가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자라고 합의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지난주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그럼 뭘까요? 이번 주에 시장의 관심사는 그럼 올라오기로 마음먹었다.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어디까지 올라올까? 어디까지 올라올까?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걸 미리 예측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요런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리플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너 인버스로 돈 벌고 있는데 이번 너 인버스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 언제 청산할 거냐? 아, 여기 정도까지 가면 되지 않겠냐? 이번에 반등은 얼마나 올라올 것 같냐? 언제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부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리플들이 좀 눈에 띄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증시의 세계에서는 이 방향성 정도 맞추는 것도 사실 그죠? 쉽지가 않죠. 이 언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디테일까지 맞추는 거는 정말 초초초초 고수의 영역이고 초초초초 고수들도 언제나 어떻게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한 번에 훅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의 어떤 예상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오른다, 뭐 어디까지 오른다 이런 건 우리의 예상치는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돼요. 투자에 실전 투자에 있어서 잘 계획을 세우면 도움 될지도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의지죠, 그죠? 저의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어디까지 가시겠느냐, 시장님이 언제까지 가겠냐고 하느냐, 그런 의지를 읽는 것이 중요하지, 저의 어떤 예상치나 저의 목표치, 이건 일단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 여기 어디가 저항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어? 혹은 뭐 추세선이 이렇게 아래에서 뭐 위로 내려오니까 여기 정도 부근까지 가면 저항이 있겠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시장이 지금 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줘야 돼요. 여기서 언제 꺾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여튼 개인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맞추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고 싶다. 하락 추세니까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에 완전히 접어들었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펴야 된다.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는 게 정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 팔팔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팔팔하게 올라오는데 여기다 대고 내가 인버스를 한 숟가락 얻는다. 이거 좀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락 추세고 하락 추세를 극복하진 못해라는 생각이 있으면 해도 되긴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위험한 것 같고, 하여튼 충분히 올라오게 내버려도 보세요. 충분히 올라오게 내버려 두면은 언제선가 이제 반등이 멈춰요. 반등을 더 이상 못하고 비리비리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뭐 마음이 아프든 어쨌든 간에 일단 그냥 올라오는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이유를 뭐 따질라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올라오고 있네. 아, 이거 뭐 올라올 모양인가 보다 하고, 예,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증시 이야기는 뭐 그죠? 저항하고 이런 거 체크했으니까. 하여튼 뭐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위쪽에 지금 저항들이 또 많이 없습니다. 급락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다음번 마디는 제가 봤을 때 한 요정도 요정도 라인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라인은 S&P 기준으로는 4100 정도 라인, 4100 정도 라인,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여기 저항이 있어요.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줄 그어 드릴게요. 4100 자리를 잠깐 보시면 어디냐, 여기입니다. 4100. 이 자리입니다. 왜 4100이냐, 여기 지난번에 4100을 붕괴시키면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을 때 고점이 4100이었고, 다시 그죠, 아래로 갔다가 반등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던 게 4100이다. 이 4100의 역할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 3900까지는 올라왔으니까 그냥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4100까지도 열려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물론 그렇다고 꼭 4100에 터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몰라요. 4100 터치도 못하고 꺾일 수도 있는 거고 4100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 라인 체크해놓고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우리 이제 시장의 의중을 관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800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12,800 정도 라인, 여기가 예, 지금 방금 제가 표시한 이 자리 정도가 어떤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를 붕괴하면서 레벨 다운이 된 거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반등했을 때 고점이 여기 정도 됐던 거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두 마디 정도 왔다 갔다 뛰어넘고 이러죠. 예, 변동성 큰 시장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마디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두 마디씩 막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하여튼 지지와 저항 자리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빅스
그림만 좀 잠깐 보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빅스 잘 내려오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더 죽는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기 좀 큰 그림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려보자면은 대략적으로 빅스가 이렇게 박스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대략적으로 이건 물론 그 정확한 박스권 개념에 해당되고 그런 건 아닌데 전 대충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박스권이란 게 뭐냐?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는 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됐다?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 못했죠. 아래 터치 못했으니까 일단은 그 뭔가 강력한 매수세가 여기서 등장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긴 의미하고요. 이 자리가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여기 저항 때문에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근데 제 생각엔 여기서 이 버텼다는 점, 이번에 어땠어요? 여기 터치하고 나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까지 못 왔잖아요. 이 점 때문에 전 제 생각에는 조만간 다시 이거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긴 할 것 같고, 여기 어딘가에서 내려오긴 내려올 건데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지지선 만들면서 어떤 지지력 재차 확인하면서 뭐 우리가 쌍바닥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 여기서 지난번에 박스권 하단을 못 갔기 때문에요. 일단 요 정도 생각은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할 거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계속 죽고 있잖아요. 예, 그죠? 계속 빅스가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래도 여기 어딘가 저점을 지키고 뭐 쌍바닥을 만드네, 아래까지는 안 갈 거네,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 검증할 수 없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지만 이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뭐 만약에 어딘가에서 양봉이 튀어나와서 막 버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방 베팅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베팅 할 수 없다는 거. 다만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위아래 터치해야 되는데 아래 터치 못했으니까 강할 거고, 저항 테스트 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번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모습, 단기적으로는 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 열어놓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 증시도 당연히 월요일날 좀 좋겠죠? 그죠? 요즘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반도체 지수가 좀 한국 증시에, 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SOX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으니까요. 월요일날 한국 증시 좋겠다라고 일단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월요일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 갭상승 출발하겠죠.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요. 미국이 3% 올랐는데 설마, 그죠? 갭상승 출발할 거예요.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원웨이로 오르냐 모르는 거죠. 갭이 어디서 떠가지고 출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너무 갭상승 아침부터 많이 해버리면 하루 종일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쭉 아래로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갭상승이 작고 그렇다면 장중에 많이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적당한 갭상승이라면은 하루 종일 와리가리 하면서 도치 형봉 이런 거 만들어낼 수도 있죠. 시가와 종가가 같은 형태 이런 거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월요일날 반드시 한국이 뭐 좋을 거냐, 이런 생각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갭상승 출발 정도는 하겠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장중에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고, 갭상승 했는데 뭐 지지와 저항, 그죠? 이 자리에서 뭐 넘냐 못 넘냐 그런 거 체크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참 그거 참 말하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네요. 예. 이 금요일날 봐야 되는 거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즘에 이번 주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뭐 세계 증시가 반등했던 이유, 금리하고 원자재 가격 이런 거가 떨어졌다라는 거, 그죠? 그것 때문에 좀 증시가 오르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일단 확인했어요. 어딘가에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저점이 이 전일 저점보다 일단 높아지고 있으니까 매수세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어딘가에 매수세를 확인했고, 다만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 전고점 자리가 여기였는데요. 이 전고점 자리를 아직 돌파 한차까지 못했고, 이 자리를 아직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금리가 조정하던 이 흐름은 멈췄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또 추가로 이 라인을 돌파 한착하고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 일단 멈췄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뭐 수렴형이니까 제가 딱히 이야기할 건 없고,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원자재도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금요일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위험자산 선호, 그죠? 오래간만에 주식도 많이 오르고 이랬으니까 다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수요 둔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급락하던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어떤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던 구리 같은 게 도치형,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이런 도치형 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서 어딘가 하방 경직성을 약하지만 일단 확인했고, 여기 어딘가 지지선이 있네라는 걸 약하게 봤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104달러 부근의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 지지력이 있구나를 어젯밤에 확인을 한 거라고요. 금요일날 밤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밤에 어젯밤에 어젯밤이 아니죠. 자꾸 어젯밤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밤에 그 증시 주변 상황은 별로 우호적이진 않았죠. 그죠? 네, 생각해보시면 금리가 떨어져야 증시에 좋은 거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증시에 좋은 거죠. 왜 얘네가 떨어져야 좋은 거죠? 인플레 우려가 줄어드니까, 긴축 우려가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입장. 이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금리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자칫 잘못하면 이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좋아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재료라고요. 아무튼간 근데 금요일날 밤에 이 조건들이 다시 금리하고 원자재가 다시 올랐으니까 증시는 별로 안 좋은 조건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는 3% 가까이 했으니까 제법 많이 오른 거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면도 있긴 있어요. 금요일 날에 이 상승이 미국장의 상승이 조금 냄새가 나는군. 저거 있는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고 믿어주긴 어렵겠다 라는 그런 냄새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은 일단 한쪽에 가만히 넣어두시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날 밤에 월요일 밤 참 휴장이죠. 화요일날 밤에 이제 미국장이 열었는데 여기 부근에서 3,900 부근 혹은 12,200 부근에서 S&P와 나스닥이 버벅거린다. 그러면 이제 저의 아이디어가 좀 일부 맞아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확인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금요일날 이 증시 주변 상황, 원자재와 금리 같은 걸 보면 증시의 더군다나 이 하락 추세 중에 증시가 좀 제법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3%면 그래도 급등이지만 급등이 아니죠, 그죠? 예. 아무튼 제법 많이 올라온 거예요. 3%면 이런 상황에서 3%면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큰 상승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런 주변의 조건들, 원자재랑 금리가 다시 올랐으니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자리가 어쩌면 변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는 가져볼 수 있다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증되진 않은 거죠. 그죠? 어딘가에서 반등이 멈춰야지 이제 내가 뭘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냄새는 나는데 냄새만 날 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정도 생각까지는 해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죠? 국제유가하고 이런 것들 잘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유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다시 108달러를 돌파한 척 하잖아요. 다시 108달러 돌파한 척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여기 108달러에서 지금 지난 3거래일 동안 버티다가 붕괴되면서 슈팅이 약간 나온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진정한 하락으로 바라볼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108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순간은 지난번에 쌓아놨던 저항이 전부 다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튼튼한 지지력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가가 하방 경직성 보였는데 108달러까지 돌파한 척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지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으면 일단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한국 증시, 그죠? 말씀드렸죠? 갭상승 출발할 것 같죠? 일단 그게 합리적이겠죠. 갭상승 출발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미국이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일단 갭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항이 어딥니까? 315가 저항이었죠. 315에서 지난 3거래일 동안 버티다가 무너지니까 304까지 빠진 거예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 315가 일단 저항이구나. 315를 넘어가면 323까지는 열려 있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23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장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저항 자리는 321 정도 될 겁니다. 근데 321이나 323이나 지금 상황에서 2포인트 이런 거는 시장 변동성이 커서 그다지 이렇게 시장을 읽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21이라고 321.3 이 정도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거고요. 315, 321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저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죠? 한동안 특히 지난주까지 한국 증시는 계속 급락하면서 좀 하락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된 측면이 좀 있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충전이 필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미국 증시가 일단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도 반등하면서 그런 하락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좀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